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2학년 이제 확률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중학교 2학년 확률을 오락의 단계처럼, 자, 이제 4일차입니다. 그 4일차에서는 이제 경우의 수, 이제 고배 법칙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고배 법칙. 우리가 이제 3일차에서는 합의 법칙을 배웠죠. 합의 법칙하고 이제 시작할 때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합의 법칙을 할 때도 제가 두 사건 이렇게 시작했죠. 고배 법칙도 이제 시작하는 스토리가 두 사건 이제 A, B가. 근데 이제 합의 법칙이든 고배 법칙이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두 개의 사건만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의 법칙, 앞에서 본 합의 법칙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세 개의 사건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합의 법칙은 이제 두 사건 A, B로 가고요. 고배 법칙은 이제 두 사건 A, B로 하지만 이제 세 개의 사건도 이제 편하게 합니다. 중학교에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합의 법칙, 이제 고배 법칙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경우의 수. 저기 예는 설명할 때 사건 두 개만 들고 있지 사건이 세 개일 때도 되는 겁니다. 사건이 세 개일 때도 됩니다. 자, 3개 이상일 때도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두 사건 A, B 이렇게 스토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건 A, B가 이제 잇따라 이렇게 할까요? 동시에 일어날 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할 때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잇따라 이어서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잇따라 연속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 A, B가 일어난다 이거죠. 연속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난다, 사건 B가 일어난다.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버리면 좀 어려워서 일단 어떤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공식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건 A를 이제 사건 B하고 사건 A를 이름 지어줄 건데 사건 A를 상의를 하나 고른다 하겠습니다. 하나 고른다. 위에 옷 사건 B를 이제 하의를 이제 하나 고른다 하겠습니다. 아래 옷 하나 고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학교를 갈 때 일단 옷을 입고 가야 될 거니까 제가 이제 상의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겠는데 그림을 그리기 싫어서 대충 이제 세 벌만 있습니다.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하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의는 몇 벌 할까요? 한 5벌 할까요? 이렇게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잘 그려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하실 거니까. 제가 이제 상의는 이제 옷 3개를 준비했고 하의는 지금 옷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갈 때 위에 옷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아래 옷도 선택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사건 상의를 하나 고르는 경우는 이제 3가지죠. 그리고 이제 하의를 하나 고른다가 이제 5가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일 때 동시에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M 곱하기 N가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M 곱하기 N가지를 해라. 즉 3 곱하기 5에서 15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야이 옷을 선택한 다음에 야이를 선택할 때 야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야이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야이 역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래서 15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이제 수영도라고 하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제가 이런 그림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 1, 상 2, 상 3 그림 그리기 싫어서 위에 옷 1, 위에 옷 2, 위에 옷 3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여기도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하 5 하니까 좀 이상하네.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5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잇따라 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야 이가 n가지만 n가지일 때 곱해줘라 이겁니다. 사건이 3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위에 옷을 입고 만약 구두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운동화. 제가 대충 운동화는 이렇게 니은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운동화가 4켤레 있다 하면 3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제 60가지가 되겠죠. 이 각각의 경우마다 다시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될 거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하나가 다시 5배가 되고 다시 4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게 3개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3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제 m 곱하기 n 곱하기 세 번째 사건이 l이라고 하면 m 곱하기 n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요 정도만 가르쳐도 되긴 하는데 요 두 사건이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 A, B는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서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 때, m 곱하기 n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 독립적일 때 곱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사건을 선택하는 이제 여기의 사건이 여기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3가지 선택했으면 그와 독립적으로 여기 5가지를 지금 선택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 야이를 예를 들어서 파란색 옷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옷을 선택할 때는 여기가 빨간이라고 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여기 빨간색 이렇게 했을 때 파란색 옷을 입었을 때는 빨간색 바지를 선택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파란색 바지를 선택하면 빨간색 바지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3 곱하기 5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에서 일단 이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분류해야 됩니다. 분류. 파란색을 이제 선택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겠죠. 나머지 2가지 대비해서는 5가지에서 10가지 나오겠죠. 파란색을 선택했을 때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다 5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분류한다면 14가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세개 얘기하면 합의 법칙하고 고비 법칙이 조금 느낌을 왔을 겁니다. 느낌만 오면 됩니다. 느낌만 오고 자기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강의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